안녕하세요. 돈 버는 복지TV입니다. 냉장고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자제품인데요. 일단 장을 보시면 냉장고에 전부 다 넣고 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심지어 냉장고에 들어갈 양만큼 장을 계획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죠. 과일이나 채소, 우유, 계란 등 많은 제품들 일정한 온도로 신선도를 유지시켜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냉장고에 냉장 보관을 해서 오히려 독이 되는 식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빨리 상하고 맛도 변질되고 유해물질까지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맛이 변하고 상하거나 발암물질까지 나오는 식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깜짝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마요네즈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맞을까요? 5초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요네즈는 냉장 보관하면 안 되는 제품입니다. 저도 평소 궁금했지만 잘 몰랐던 부분인데요. 저는 항상 매번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마요네즈를 짜서 먹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맛이 없거나 기름기가 많이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냉장 보관을 하면 안 되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마요네즈는 식초, 식용유, 소금, 계란 등을 섞어서 만든 제품입니다. 따라서 너무 낮은 온도로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식초와 식용유가 쉽게 분리되어 쉽게 변질되기도 하고 맛도 이상하게 기름 맛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집니다. 저도 이제부터라도 꼭 냉장고에서 빼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요네즈는 서늘하면서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구매 시에는 되도록 너무 큰 걸 사는 것보다는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적당량의 크기로 구매 후 드시는 것이 보관 및 맛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자는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 5초 드립니다. 이번에도 냉장 보관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유해물질도 나옵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 감자 내에 있는 전분이 빠지면서 당분으로 변화되며 오랫동안 냉장고에 보관 후 고온으로 조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관한 감자는 절대 조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자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냉장고가 아닌 종이상자 등의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한국인이라면 절대 빠질 수 없는 양파와 마늘은 어떨까요? 의외로 냉장고에 편하게 넣어두면 안 되는 식품입니다. 껍질을 까지 않은 양파는 냉장 보관하면 될 것 같지만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 습기가 양파를 물렁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곰팡이가 잘 생기는 상태가 됩니다. 냉장 보관한 양파에서 끈적한 액체 보신 적 있으시죠? 이는 상한 것으로 이로 인해 냄새까지 나게 되고 만지기도 싫은 상태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 양파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껍질을 제거한 후密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오래 보관하는 방법으로 최대 한 달까지 보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껍질을 까지 않은 양파의 경우는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양파망에 그대로 건조하며 서늘한 곳에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다시 퀴즈입니다. 냉장 보관에 안 좋은 껍질을 까지 않은 양파와 감자를 냉장고 냉장실에 같이 넣어서 보관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5초 드립니다. 둘 다 상하는 것은 같은데 양파가 아주 빨리 상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따로 보관해야겠네요. 아직 마늘은 설명하지 못했네요. 이번엔 마늘입니다. 향이 강해서 그런지 잘 안 상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마늘의 경우에도 습기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즉 깐 마늘이 아닌 껍질이 있는 그대로 냉장실에 보관을 하게 되면 삭이 나고 양파와 비슷하게 곰팡이가 생기고 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껍질이 있는 마늘의 경우 상온에 보관하시고 다진 마늘로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마늘을 부득이하게 보관해야 한다면密폐용기에 설탕 5ml 갈아서 냉장실에 보관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는 설탕이 제습제 역할을 해서 곰팡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마트에 냉동 다진 마늘이 많은 것이 다 이유가 있었네요. 다음은 견과류입니다. 땅콩이나 아몬드 그리고 호두 등의 견과류 등을 냉장고에 보관해서 상한 경우는 없었는데요. 알고 보니 견과류는 냉장 보관하게 되면 부패 자체는 느리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맛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슬픈 일이죠. 견과류의 특장점인 고소한 맛이 다소 약해진다고 합니다. 껍질의 경우 냉장고의 냄새를 흡수해서 맛도 이상해진다고 하네요. 견과류는 냉장고에 보관하기보다는 밀폐된 용기에 넣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지금 냉장고에 있는 견과류를 맛있게 드시고 싶다면 견과류를 볶아서 먹으면 고소한 맛이 다시 살아나고 잡내는 조금 사라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식빵입니다. 먹고 남은 빵들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하지만 매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빵을 냉장고에 넣으면 딱딱해지기도 하고 식감도 좋지 않은 것 같고 냉장고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요. 실제 빵을 냉장고에 넣으면 빠르게 건조가 되면서 수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실온에 두시고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하네요. 맛있는 빵을 많이 구매해서 남은 빵을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할까요? 잘 밀폐하신 후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수분 보존이 되어 조금은 더 오랫동안 드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과일도 살펴보겠습니다. 토마토는 냉장고의 찬 공기가 토마토의 맛을 내는 휘발성 성분의 화학 구조를 변형시킵니다. 토마토의 맛과 수분을 빼앗게 됩니다. 또 5도씨 이하에서는 저온장애가 발생해 과육이 물렁해지고 당도도 떨어지게 되면서 서서히 상하게 됩니다. 토마토는 2-3일 먹을 양만 구입해 15도에서 25도 정도의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바나나의 경우 냉장고에 보관을 하는 경우 색은 빨리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검게 변하니 숙성도 더 빨리 진행되고 오래 보관도 못하고 검게 변하면서 먹지도 못하겠다 싶은데요. 보관이 잘 된 것은 아닌데 숙성은 안 된 것입니다. 겉으로 검기만 할 뿐 숙성 진행이 되지 않아 맛이 비교적 없다고 합니다. 실온에선 껍질색 변화에 따라 숙성이 되면서 더 맛있어지기 때문에 실온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냉장고에서 색이 검정으로 변하지만 숙성이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실온 보관을 권장합니다. 자두와 복숭아입니다. 씨앗이 큰 과일의 경우 아보카도와 동일하게 실온에서 후숙이 맛있게 됩니다. 아직 덜 익어 단맛이 적다면 실온에서 며칠 더 두고 만약 물렁해지거나 상처가 나서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때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꿀입니다. 꿀의 경우에도 냉장고에 보관을 하게 되면 설탕처럼 하얗게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화가 되면 꿀 자체가 덩어리처럼 되어 떠먹기도 조금 불편할 수 있고 딱딱하게 굳은 꿀을 녹이려고 열을 가하면 좋지 않은 성분이 생성되기 때문에 상온에 그대로 두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에서 보관하는 게 좋고 침이 튀거나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영구 보관 가능합니다. 설명되지 않은 식품이거나 설명드린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판매되는 곳에 진열된 상태와 비슷하게 보관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품은 냉동 또는 냉장 보관했다고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균의 활동이 느려질 뿐 세균 오염을 막을 순 없습니다. 보통 설사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각종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냉동실에 들어간 지 한 달 넘은 식품은 건강을 위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제 가족과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